벌어지는 현실을 보시고 원로 어르신들께서 모여서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하여 김상근 목사님, 전 KBS 이사장이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미국 패권주의가 인류를 또다시 전쟁의 참화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미국 패권주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가 편안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우크라이나 가는 것 뭐 하는 것인가 알기나 합니까? 미국 핵무기 끌어들이려 하지 마십시오. 북핵 위기, 북핵 위협 자극하고 부풀리지 마십시오. 한반도가 자칫 진짜 전쟁, 진짜 핵전쟁의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하다 인정받고 싶습니까? 평화를 만드십시오. 이름 날리고 싶습니까? 남북대화 다시 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충고에 겸손히 귀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하였어. 민주운동가들, 평화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내모는 그런 짓까지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실체적인 군사동맹을 맺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촉발시키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냥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 통일을 외쳐온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분노의 역사가 쌓여서 전쟁을 치른 남과 북이 대화와 교류의 문을 열고 마침내 정말 평화가 왔구나, 통일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핵무기를 끌어들여서 핵전쟁을 불사한다고 하면서 통일을 하겠다는 건 뭡니까?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통일부의 통일 정책은 이승만 북진 통일의 변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네오콘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들여서 군사동맹을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 의해서 하루에서 마무리 지을 때 무사시킨 네오콘입니다. 그 미국의 네오콘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강력히, 강곡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 모신 분들이 그 행동에 선봉에 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 인사말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성명문 맨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대단히 엄중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제도화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반영했다고.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정권 교체 같은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정권 교체가 있으면은 이번에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군사동맹 같은 거, 핵무기 더 한반도에 가지고 들어오는 일들, 이런 일들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 같은 거 잊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사를까지 내비쳤습니다. 이처럼 그 미국이 그리고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까지도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에도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정치에 개입을, 한국 내정에도 개입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런 그 보도가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권영길 대표 말대로 우리가 이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다녀온 내용, 또 8.15 경축사에서 한 내용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전쟁을 정말 일으킬 수 있겠구나, 틀림없이 일으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고, 유다 민족사에서 재난을 겪을 때, 폭군이 나타날 때, 큰 나라가 침입할 때, 예언자들과 하느님 백성들이 한 일이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현실을 가져온 게 다 저희들의 탓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면서 정말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선조들 앞에 또 순국 선열들 앞에서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난 8월 15일 그 사람의 그 경축사라는 거는 그거 매국노의 이야기잖아요. 그 자체가 반헌법적, 헌법을 위배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침략했던 그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동족을 배척하는 이자, 이게 역적이 아닙니까, 이제? 이건 역적이죠, 역적. 그런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미국이 결코 우리들의 우방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역사를 통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가치는 동족이 손잡고 일체일지향해야 된다는 이 가치, 이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영육간 건강을 기원하면서 뜻을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미일 지역 군사 동맹에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원로 지식인 성명.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한미동맹, 미일 동맹을 3국 지역 군사동맹으로 일체화시킨 처사에 반대한다. 한미일 지역 군사동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준동맹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 군사동맹 수준으로 재정립했다. 중국은 3국의 협력을 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선적인 반중국적 연극으로서 작은 나토를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본에서 전쟁 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진행되는 군사 대국화에 많은 일본 국민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일본 지식인, 시민사회가 삼국 정상회담이 시도하고 있는 동맹 구축과 전쟁 위기 조성에 대해 한국 지식인, 시민사회와 진지하게 논의하고 연대하기를 바란다. 한국 안에서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굴욕적 친일 성향을 노골화하고 민주화의 적의를 드러낸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은 이번 정상회담의 한일 양자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동해 표기,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지역 군사동맹이 삼국 안보협의체를 새로운 역사의 시작, 동북아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기만적 행보라고 하겠다. 미국의 이익에는 봉사하겠지만 편가름의 진영 외교만 있을 뿐 전쟁 방지를 위한 예방 외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3자 협의 공약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약 범위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한국은 군사 개입이나 지원을 해야 할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북한 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못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제도화하고자 미래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반영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진정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권이 바꾸기를 한국 국민들은 바란다. 그리하여 이 분단된 한반도에 적대와 전쟁 위기가 아니라 대화와 교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원한다. 2023년 8월 22일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원로 지식인. 고맙습니다.